네, 다음으로는 이제 플랜트의 카펙스와 오펙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앞선 내용에서도 저희가 이제 각 플랜트 타입에 대해서 이제 카펙스와 오펙스가 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상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아래와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디솔리네이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너지 집약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전체 포션에서 에너지 코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큰 편이고, 이는 전체 비용에서 약 30% 정도에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ermal Desalination Technology 같은 경우에는 이 RO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더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약 1.53배 정도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체 캐피탈 코스트 같은 경우에 MSF는 USD 2 million per million liter per day, 그리고 MED는 1.5, RO는 1.3 million per million liter per day 정도로 이렇게 MSF가 가장 크고 RO가 가장 작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O&M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RO 플랜트가 약 0.2, 그리고 MSF가 0.1, 그리고 MED가 0.06 정도로 RO가 O&M 코스트가 가장 크고 MED가 O&M 코스트가 가장 작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 그래프는 요 왼쪽은 각각 서멀 플랜트와 아로 플랜트에 대한 카펙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서멀 플랜트와 아로 플랜트의 오펙스의 각각 구성 비율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파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왼쪽을 보시면은 이 서멀 플랜트의 경우 전체의 그 카펙스에서 이 컨스트럭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77.5%이고, 그리고 아로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0% 정도라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이제 서멀 플랜트가 아로 플랜트보다 이 그 캐피털 코스트 면에서 약 1.5배 정도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러한 컨스트럭션 코스트는 서멀 플랜트가 아로 플랜트보다 훨씬 더 그 절대적인 비용이 클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오펙스를 확인을 해보면요. 이 왼쪽에 서멀 플랜트 같은 경우에 전체에서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포션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로 플랜트와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요 에너지와 관련된 그 포션을 모두 합치면은 대략 66%, 그리고 아로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41% 정도로 이 O&M 코스트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멀 플랜트가 훨씬 더 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레이버 코스트라던가 메인터넌스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로 플랜트가 비교적 더 크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플랜트의 어떤 사이트 특성이라던가 아니면은 타입, 에너지 소스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구분을 해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이제 카펙스와 오펙스를 명시를 해둔 테이블이 요 이쪽에 있는 이 자료에 있는데요. 제가 서버에 이미 업로드한 레포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놓은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내용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굳이 소개를 드리진 않고 이쪽에 첨부로 올려뒀으니 관심 있으실 분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 사회적인 비용 또한 저희가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도 스터디를 조금 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MSF 그리고 MED 그리고 아로 플랜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소스들을 적용했을 때 이런 사회 환경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문헌을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이블을 같이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이코시스템 영향이라던가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데미지하고 임팩트 캐테고리로 나눠서 이렇게 RO, MSF, MED를 이렇게 수치화시켜 가지고 각각 비교를 해 놓은 테이블입니다. 참고로 이코시스템 퀄러티라는 거는 그 한 해에 이 영향을 받아서 사라질 수 있는 종의 수를 하나의 이 임팩트 캐테고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수치화 시켜 놓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사용을 했을 때 이 R와 MSF 그리고 이 MED에 대한 사회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비교를 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이코시스템 퀄러티도 이 RO가 작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CO2를 배출하는 지표들을 비교했을 때도 아무래도 RO가 이 서멀 플랜트보다는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면서 그리고 이 리소시스 관련 이런 데미지 캐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 RO 플랜트가 이 서멀 플랜트보다 모두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멀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스팀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랜트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고 이에 따라 당연하게 이런 환경적으로는 아로 플랜트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로 플랜트가 이런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를 했을 때는 서멀 플랜트보다는 더 우세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멀 플랜트는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사회 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리니어블 에너지를 활용을 하면은 조금 이런 영향 같은 것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 에너지 원들을 사용을 했을 때의 이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을 각각 플랜트별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로 플랜트 먼저 보면은 이렇게 베이직 케이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 때와 각각 리니어블 에너지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수치화해서 둔 것을 보면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대부분 모든 면에서 이렇게 훨씬 더 환경 영향적인 부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SF하고 MED도 이런 베이직 케이스보다 이 리니어블 에너지를 활용을 했을 때 이렇게 사회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런 지표들이 모두 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화석 연료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회 환경적인 면에서 아로 플랜트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리뉴어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플랜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래에는 RO뿐만이 아니라 그 서멀 플랜트도 이 사회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들을 준비해서 발표 드렸는데요. 오늘 다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오늘 발표를 토대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워터 퀄리티라던가 템퍼러처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가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비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에너지 소스의 타입이 이 플랜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비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타입의 에너지를 사용할지도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타입의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그것의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랜트가 스탠드얼론 베이시스일지 듀얼 퍼포스 베이시스일지 이것도 써놨는데, 이것도 사실 에너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꽤 크기 때문에 주로 이 디설리네이션 플랜트 하나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라던가 기존의 스팀을 사용하는 플랜트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바로 옆에 이제 별도의 유닛으로 따로 붙여서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스탠드얼론으로 할지 듀얼 퍼포즈로 할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 에너지 비용도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모두 발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